자, 이어서 2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분명히 중국 증권사인데 맨날 미국 주식 얘기하시는 그분 있죠? 그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옷이 저는 갑자기 정적이 올라서 깜짝 놀랐네. 방송사고. 오늘 일부러 무슨 컨셉 잡으신 줄 알았는데 저 이거 입고 나온 적 있는데 원래. 아, 그래요? 네. 아, 자주 제가 입습니다. 아, 제가 못 뵀구나. 근데 좀 덥네요 오늘은. 그쵸.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벗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네. 살짝 안쪽에 드러나는 셔츠가 네. 예쁘네요. 아, 필요하실 알겠습니다. 필요하실 때- 중간에 네. 벗으면 더욱 아니요. 더우면 벗을게요. 아, 네. 벗으면 더울게요 할 뻔했죠. 그러니까요. 자, 좋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중국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 네네. 이번에는 다시 미국으로 좀 돌아올 계획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제가 중국 얘기는 가끔 이제 필요할 때, 아, 네네. 네, 중국이 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할 때 이제 중국 얘기 말씀드리고, 음. 보통은 이제 미국 기업이나 뭐 다른 나라도 가끔 하겠는데 대부분 이제 미국 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또 두 개 기업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 네. 사실 제가 좀 미리 예고를 해드리자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 기업. 아, 이건 뭐 투자와 관련 없이 네네. 관련 없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두 개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비 인형,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어벤져스. 이 두 가지로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대변할 수 있는 두 개의 기업을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증시 이제 좀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제 글로벌 스탁소에 항상 제가 올리는 그 자료인데 지난주에 이제 가운데 그 5일에 이제 변동을 한번 보시면 지난주에는 증시 좀 안 좋았죠. 네. 네, 뭐 많이 안 좋았는데 그 빅스 지수가 좀 많이 올랐고요. 당연히 이제 지수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YTD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올랐어요. 아무래도 그냥 작년에 좀 많이 안 좋았다 보니까 저평가되어 있던 게 지금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증시는 지난주에도 괜찮았습니다. 올 한 해로 봤을 때는 한 자릿수 성장이긴 한데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그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할 때 말씀드렸듯이 차익 실현도 좀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도 괜찮은 편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지난주에 이제 주요 글로벌 IB의 투자 의견 변화 좀 한번 몇 가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안 좋았었는데 네. 뭐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근데 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메타나 구글 이쪽이 이제 구글 그 광고 수익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거를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 좀 뺏어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사실 구글이나 메타가 하는 광고랑은 좀 다른 형태의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사실 이제 아마존을 쓰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당연히. 네네. 근데 요번에는 이제 그 팬데믹 이후로 아마존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 한국도 마찬가지로 쿠팡이 좀 그렇게 된 것처럼. 그쵸. 네. 이래서 아마존이 이제 광고를 조금 많이 받기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안 좋게 보는 이 의견도 많기는 한데 요 번스타인이라든지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실적이 하회를 했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건전하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도 싼 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그 캘리포니아 공적연금 이 연금이 규모가 이제 한 5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쵸, 네. 미국에서 규모로 이제 제일 크잖아요. 네네. 여기에서 이제 애플이랑 테슬라랑 디즈니 네.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난해 말에는 월마트는 좀 매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식으로 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 같고 보잉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RBC에서는 이제 수익률을 뭐 섹터 수익률 정도 수준으로 이제 하향 조정을 했는데 이게 공급망 이슈가 아직까지도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소개하는 이제 그 장난감 기업들도 조금 작용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제가 또 하나 준비하고 있는 종목도 이 공급망 이슈가 작년에 좀 심각했고 네. 올해도 아직까지도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은 이슈인 것 같고 넷플릭스가 지금 이제 3월부터 이제 계정 공유 금지가 시작됩니다. 네. 네. 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정 공유 금지 때문에 뭐 저는 사실 구독을 취소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설문조사를 했대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실 이제 뭐 구독을 공유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진짜 근데 뭐 굉장히 더워요.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더워요.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방송에서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아 그런가요? 얘기
스트립쇼 하는 것도 아니고. 아 너무 더웠어요. 아유 죄송해요. 깜짝 놀랐네요. 말씀하시면서 제가 옷을 벗길래. 네, 아주 그게 깜짝 이제 놀랐네요. 설문조사를 아, 했는데 네. 한 50% 정도 되는 사람들은 공유 금지하면은 이제 새로 구독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넷플릭스가 처한 그 두 가지 상황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공유 금지에 따른 그 저기 구독자의 감소냐 아니면 이번에 광고를 이제 중간 광고를 받기로 했잖아요. 네네. 근데 중간 광고의 광고 단가가 높아서 얘네가 돈을 더 잘 벌 거냐. 그렇죠. 사실 이렇게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좀? 저는 사실 뭐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편 치우쳐져 있다 보니까 그런 네네. 대답이 나올 수는 있는데 네. 광고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그 광고 노출률을 맞추지 못했어요. 초반이라서. 그치. 맞아. 네. 근데 이거는 초반에 어떤 좀 진통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게 광고가 아마존, 구글 뭐 이런 데처럼 대량의 광고가 들어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좀 프리미엄 가격이 높은 광고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잖아요. 네네. 사실 넷플릭스만큼 이렇게 고객의 취향을 잘 알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많이 없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맞춤형으로 좀 프리미엄 광고 선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풀 리포트가 있기는 한데 거기에서 단편적으로 요것만 나온 내용이라서 요것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50% 정도의 이제 계정 공유를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계정 공유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 설문에도 이제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정확하게 계정 공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50%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힘든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재가입을 하겠다. 네. 아니면은 내가 추가 요금을 내더라도 그냥 뭐 이제 같이 공유를 받으면서 하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한 30-40% 정도 되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지난 분기에 700만 명인가 지금 네네.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 1억 명 정도가 공유하고 있을 거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긍정적으로 맥스로 한 3-40%만 봐도 네. 사실 3-4천만 명 정도 되는 거니까 네. 굉장히 많은 인원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넷플릭스 받고 지금 좀 많으니까 테슬라. 그다음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이야기들 많이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번 주에 조금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의 내용을 좀 보면은 이게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쌌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밸류에이션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받은 수혜들이 지금 거의 다 사실 재료가 좀 소진됐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폭락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목표가 유지 정도로 하고 있기는 한데 새로운 이제 성장 동력으로 하려면 어떤 소재가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 좀 하고 있어가지고 테슬라 주가가 어제도 금요일이죠. 금요일 금요일 5% 5%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올라 있다 보니까 장이 좀 예민하면은 좀 급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고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뒤에 가서 조금 살짝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뭐 이제 구조조정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네. 그리고 BBBY 요게 이제 그 바디앤베스 뭐 그런 그 밈 주식이거든요. 네네. 이게 유상증자 요번에 대규모로 한다고 하면서 주가 또 90몇 % 올랐어요 하루 만에. 그랬죠. 네. 요거 한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히 위험한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그 이번에 이 그 웨드부시에서 평가하고 있는 이야기가 딱 맞다고 생각하는데 유상증자 발표를 했지만 네. 이게 지금 자금 조달을 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 모델 너무 안 좋은데 그쵸. 누가 유상증자에 투자를 하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의 마지막 발악, 최악의 발악이다. 좋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제 뭐 마지막 움직임일 것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긴 했는데 네네. 거의 이제 그 리포트에 써 있는 어조로 보면 거의 뭐 마지막 발악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좀 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용 통제 관련돼서 꾸준히 지금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그다음 워낙 많이 빠져 있었으니까 사실 네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호재가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다 하기 좀 어려우니까 뭐 액티비전 블리자드만 네. 이야기할까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M&A 이슈 걸려 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지금 그 규제 당국에서 좀 이제 승인 안 해줄까 반독점 규제 당국에서 승인 안 해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네.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그 안 된다고 하면은 주가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인수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이제 PER이 저평가돼 있다.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뭐 인수 취소 위약금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라서라도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그냥 M&A 이슈를 빼고 액티비전 블리자드 보면요 올해 이제 좋은 게임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디아블로도 신규 작품 나오고 뭐 이제 콜 오브 듀티도 꾸준히 이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이슈들이 있는데 M&A 때문에 지금 좀 흔들릴 수는 있다. 이렇게 의견이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된다는 설이 보도되기 전에 버핏
네. 이미 사셨던 것 그때 맞죠? 좀 말이 알았나? 뭐. 그냥. 내부자 거래?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이 게임 관련된 주식이 네. 그 순수하게 게임만 다루는 게 이제 점점 없어지잖아요. 네, 그쵸. 뭐지 닌텐도라든지 몇 개 빼고 지금 뭐 그 텐센트도 사실은 게임을 엄청나게 많은 게임들을 갖고 있지만 다른 부분이 더 크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가져간다고 하면 순수하게 게임으로만 이제 사업을 하는 플레이어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인 좀 안타까움은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경쟁이 돼야 되는데 이 생각들을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그래서 약간 그래서 인수를 안 시키려고 자, 좋습니다. 이제 그런 건가? 그 디즈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네. 이제 밥 아이거의 그 구원투수 등판으로 네.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실적 발표와 함께 좀 상승을 했어요. 네, 어떻게 이번에 보세요? 이제 그 구조 조정을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업 부분 조정을 또 한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서 디즈니가 지금 한 30% 정도 주가 올라왔나 그럴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업 그 요번에 조정한 내용이 엔터테인먼트, ESPN, 파크 익스피리언스 앤 프로덕트 이렇게 해서 네네. 세 개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과거에 밥아이거가 떠나기 전이랑 비슷한 모양이에요. 근데 밥 체이팩이 인수받으면서 다시 줄인 게 미디어 앤 엔터랑 디즈니랜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버렸었거든요. ESPN을 숨기려고 했던 건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왜냐면 그 전에는 ESPN 이슈 많았으니까. 근데 요번에 ESPN 다시 따로 뺐거든요. 네네. 그래서 되게 자신감이 좀 있나 보다. 왜냐면 지금 행동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ESPN 팔어라, 분사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부분 빼버리고 ESPN 뭐 외곽 나 모르겠다 안 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ESPN 사업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에서 이제 7,000명 감원을 7,000명인가요? 7,000명이 아닌 것 같은데 감원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전체 22만 명이거든요. 네. 7,000명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숫자 잘못된 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3% 정도 되는 인원이니까 꽤 많이 이제 감원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55억 달러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에 30억 달러가 컨텐츠에서 절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 밥 체이팩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나래비로 그냥 쫙 늘려가지고 디즈니 플러스에 공짜로 막 풀어버린 이런 전략을 폈거든요. 이제 구독자 늘려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질적으로 접근한다고 한다 보니까 30억 달러를 컨텐츠에 절감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동안 좀 재미없었던 컨텐츠 뭐 드라마가 시즌 1이 시작됐더라도 재미없었던 컨텐츠는 좀 자르지 않을까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10억 달러는 컨텐츠 쪽에서 조정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재편이 좀 빨리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그 디즈니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개인적으로요? 네, 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좋죠. 왜냐면은 제가 디즈니 플러스에 많은 컨텐츠들이 있었는데 재미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제가 못 본 것도 있어요. 진짜 내가 마블 컨텐츠는 한 번도 끝까지 안 본 게 없는데 진짜 끝까지 못 본 것도 있어요. 진짜 의리로라도 내가 못 보겠더라고. 진짜. 저도 그런 거 있어요. 네. 아니 이번에 올해 앤트맨 가오갤. 하잖아요. 앤트맨 네 이번 맞아요. 주잖아요. 이번 주. 저는 네. 토요일 날 예매해놨습니다. 아 정말요? 네. 나도 앤트맨 정말 좋아하거든. 저 그 배우도 좋아하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건 5월. 5월에. 예. 네. 이번에 마지막인 것 같은데 좀 슬플 것 같아요. 휴지 좀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릴 것 같아가지고. 좋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좀 오늘의 종목 드디어 이제 마테라고 해집으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지금 장난감 기업들이 요새 주가 좋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마텔이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근데 해집으로 같은 경우에는 16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경쟁자인 구지가 경쟁자인 마텔의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해집으로도 안 좋겠구나 하면서 주가 좀 같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요 마텔의 이제 브랜드들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바비 인형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렇죠. 그거는 1959년부터 1위였어요. 이제 인형 쪽에서는 그냥 바비. 이번에 바비 영화 개봉하시는 거 혹시 예고편 보셨어요? 아니 못 봤어요. 거기에서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장면을 이제 오마주했는데 네. 막 그 원시인들이 바비 인형 그 인형만 막 갖고 놀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제 바비 인형이 나타나면서 인형계의 돌풍 뭐 이런 뭐 그런 걸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그 당시에는 좀 획기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바비 인형이 아직까지도 좀 많이 이제 브랜드 인지도에서는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보면은 핫윌이라고 하는 자동차 브랜드가 조그만 거 미니카 유명하죠. 그것도 1970년도부터 1위예요. 어. 네, 그리고 피셔스 프라이스라고 요 뒤에 가서 좀 사진으로 보여드릴까요? 피셔 이제 프라이스는 저기 애기들 있는 집들은 그렇죠. 모를 수가 없죠. 저도 네. 이제 공부하면서 집에 찾아보니까 뭐 많더라고요. 이미 갖고 계셨을걸요. 네, 엄청 많더라고요. 네. 저 몰랐었는데 맞아요. 요게 바비입니다. 왼쪽에
과거에는 이제 백인만 만든다고 굉장히 이제 비난을 많이 받았었던.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다인종으로 좀 많이 이제 많이 섞였죠. 근데 요번에 2023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실적 발표할 때 이야기한 것은 글로벌 전체에서는 이 바비가 2위를 했대요. 장난감 전체에서. 그리고 카테고리에서는 여전히 1위를 하고 요 아메리칸 돌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아메리칸 돌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아메리칸 걸. 왜 무서워요? 좀 무섭지 않나요? 척키 네. 같은 거. 제가 마텔이 이게 피셔스 프라이스랑 우노 같은 게임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핫윌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토마스 앤 프렌드, 그리고 요거 이제 그 헐크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이거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가. 갖고 계시네요. 요거 이제 요거 하려고 네. 제가 이제 애기 거라는 핑계로 샀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 사진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를 제가 사서 한번 봤는데요. 요거 제 나이 또래 비슷하신 분들은 과거에 요거 갖고 놀았던 갖고 추억이 놀았어요. 있으실 텐데 이게 좀 제가 만져보니까 그때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조금 아쉬워요. 저 예전에 이거랑 그 질은 너무 좋아졌어요. GI 조인가요? GI 그것도 제인인가? 제가 갖고 왔죠. 그거는 이제 그 해집으로 할 때 제가 이제 꺼내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네. 넘어질 것 같네요. 네. 여기다 놓을게요. 네, 이렇게 두 개를 제가 사봤어요. 요번에. 네네. 왜냐면 이제 추억도 있고 네. 과연 얼마나 이제 뭐 변했을까. 근데 예전 같은 느낌이 없더라고요. 지아이조는 과거에 이게 허리에 그 고무줄 있거든요. 이런 것도 끊어줘야 맛인데 허리에 고무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튼튼해졌다. 질이 너무 좋아졌어요. 예전 같은 맛이 없는 게 좀 있는데 네. 어쨌든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요번 실적을 좀 보면 요게 이제 좀 좋지는 않은데 이제 그 인형이랑 자동차랑 그리고 뭐 이제 그 애기 용품이랑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액션 피규어가 기타 쪽에 들어가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요번에 4분기 실적 보면은 이제 그 돌 쪽이 그죠, 인형 쪽이 좀 좋지를 않았고요. 1년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빨간색 네모 붙인 부분이 이제 작년 2022년 한 해 동안인데 네네. 보면은 자동차랑 기타 부분 요런 쪽은 좀 괜찮았었는데 나머지 부분은 지금 좀 실적이 안 좋았다. 그게 이제 뭐 공급망 이슈 같은 것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에 북미 지역이 조금 안 좋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이건 지역별로인데 빨간색 맨 위에가 북미 지역인데 이 매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이제 하락률이 조금 컸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소비재들 뭐 룰루레몬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이제 그 매출이 좀 4분기 좋지 않았잖아요. 네네. 그런 것과 연관이 돼가지고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겹치면서 4분기에는 소비가 조금 안 좋았던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라틴 아메리카는 실적 계속 좋거든요. 근데 이제 맨 밑에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국의 락다운이 작년에 이제 좀 굉장히 컸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금 장난감 회사들이 이제 안 좋고 올해 전망 같은 경우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내놓고 있기는 한데 좀 단기적인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작년 한 해에 특별했던 이슈들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이 시기에 시장 점유율을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시장 점유율 이게 피치 포인트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다 같이 그러니까 마텔만 힘든 게 아니라 마텔, 해즈브로, 장난감 업체들 소비재들이 지금 다 안 좋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 누가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가느냐, 그리고 재무 구조가 깨끗해지고 있느냐,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가 재무 오늘 구조도 이야기를. 그럼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요게 이제 마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 꾸준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재고 같은 경우에도 지난 분기보다 10분기 10% 정도 감소를 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가장 고무적인 거는 오른쪽에 있는 표가 이게 이제 그 레버리지 비율이거든요. 네. 부채 비율이잖아요. 요게 극적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2017년도에 마텔이 뭐 그때 업황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네. 것 때문에 좀 굉장히 주가 안 좋았거든요. 마텔 실적 자체 안 좋았었어요. 그때 해지브로도 좀 영향 받긴 했지만 마텔은 적자까지도 갔었으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극적으로 좀 개선이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영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올 3월에도 벌써 이제 3.15%짜리 부채는 벌써 상환을 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부채를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매출 같은 경우 올해 이게 전망으로 했을 때 매출은 이제 뭐 작년과 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EPS를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주가가 좀 타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재고 감소가 오히려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작년에는 재고 증가하는 것들이 소비재들 기업들한테 좀 발목을 잡았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올 한 해 2023년도에는 재고가 좀 부족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영진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매크로 환경이 되게 안 좋잖아요. 네네. 그렇지만 이제 4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상치보다 안 좋았을 뿐이지 4분기 연속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무 구조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있고 좀 굉장히 고무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경쟁사인 바로 헤즈브로. 네, 헤즈브로. 헤즈브로는 헤즈브로의 브랜드를 한번 보시면 여기도 뭐 아시는 거 많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GI조도 있고요. 뭐 마블 같은 것도 여기 스타워즈 그렇죠. 이런 것들 다 여기 있는데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저희는 좀 익숙하지 않죠. 마이 리틀 포니. 네, 애기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하죠. 네. 여아들이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저게 바비 인형을 상대하기 위해서 헤즈브로에서 작정하고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인형이 아니고 이거냐고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이거 넷플릭스에 이거 장난감 얘기 나오는 다큐멘터리 있거든요. 네. 그거 보면 다 나오는데 거기에서 처음에는 말 모양을 만들었다가 저 머리 있죠. 네. 애들이 보니까 바비 인형 맨날 갖고 있는데 머리를 빗어주더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머리를 붙였는데 이게 완전 대박 히트를 쳤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 리틀 포니가 헤즈브로에서 굉장히 큰 몫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보시면은 요건 이제 플레이도. 요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마블하고 DC처럼 영웅들이 마블하고 DC하고 다 겹치잖아요. 네네. 다 카테고리가 좀 겹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피셔스 프라이스처럼 애들용 이제 플레이도 노는 거고 요 포테이토 헤드 있죠. 요게 이거 이제 토이 헤즈브로. 스토리 아니에요? 네. 네. 저는 토이스토리에서 처음 봤는데 네. 이게 헤즈브로 장난감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GI조 그리고 스타워즈 광선검 뭐 이런 것도 여기서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파는 제가 요거 캐나다 갔다가 네. 요거 이제 마트에서 샀는데 그때 장모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다. 저거를 하필이면 장모님하고 같이 같이 갔다가 저 운전 못하니까 그 당시에는. 네, 저 그리고 방금 전에 사진에 모노폴리 나왔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모노폴리 샀거든요. 그래요? 모노폴리 사갖고 이제 우리나라 모노폴리는 또 우리나라 도시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그거 되게 도시별로 사는 재미가 좀 있는데 요 모노폴리 딜이라고 요 카드 게임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딜도 해보세요. 요 카드 게임 휴대하기도 좋고 되게 좋아요. 이것도 나라별로 다 있는데 네. 모노폴리 게임이랑 똑같아요. 룰은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강추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파워레인저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사실 프레시맨 저희 좀 비슷한 나이대인지 그럼요. 모르겠는데 프레시맨 세대잖아요. 근데 파워레인저는 저에게 좀 익숙하지 않은데 네. 제가 이번에 이 기억 공부하면서 보다 보니까 파워레인저가 엄청난 IP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4분기 실적 안 나와가지고 사실 이게 그냥 애플 또 애플로 비교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해요. 3분기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시차가 있는 것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헤즈브로 게임이라든지 TV 엔터테인먼트 이게 마텔이랑 좀 다른 점이 마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TV 엔터테인먼트 쪽을 확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IP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헤즈브로는 이미 TV랑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순환 구조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더 평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헤즈브로 게이밍 같은 경우에 조금 매출이 안 좋았는데 이 게임 중에 뭐 아까 보여드렸던 모노폴리 같은 것도 있지만 매직 더 게더링 같은 게임 있죠. 저기 뭐죠? 기묘한 이야기에서 만져서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카드 게임. 네네네. 그게 이제 매직 더 게더링, 뭐 던전 앤 드래곤 그런 게임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 다 헤즈브로 게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밸런스 시트도 한번 보시면 현금 같은 경우에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반 정도 줄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내용을 들어보면은 M&A나 배당금 지급 이런 데 썼기 때문에 사실 사용처가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마텔은 재고가 감소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3분기까지 해가지고 헤즈브로는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재고를 확 당겨놔가지고 재고가 많이 증가한 게 또 좀 이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재고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보자면 네, 두 가지 비교해 보자면은 네. 이제 헤즈브로랑 이제 마텔.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랜차이즈 브랜드, 파트너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소위 말하는 주력 브랜드예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 리틀 포니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고 파트너는 마블, 스타워즈 이런 라이센스 받는 거.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는 TV고 게임은 아까 이제 모노폴리 이런 건데 여기서 이머징 브랜드가 좀 재밌는데요. 이게 떠오르는 브랜드들이잖아요. 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지하 유격대 파이어레인저거든요. 근데 이 지하 유격대도 보면요. 과거에 헤즈브로를 살린 주력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줄어들면서 왜냐하면 그때는 2차 세계대전 막 끝나고 막 맞아요. 이게 막 그런 어떤 애국심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런 거 타고 월남 시작하고 이러면서 막 이제 성공했던 월남전부터 시작이구나. 그래서 성공했던 그런 건데 이게 지금은 이제 완전 히 떨어지면서 비주류로 갔고요. 여기에 파워레인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파워레인저가 미국에서 뜰 때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워레인저 가지고 계속 이제 여러 군데 제작사를 돌았는데 다
이제 안 된다 거절. 거절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겨우 몇 년 만에 만든 게 이제 그 일본의 뭐 전대물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네. 그런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찍을 돈이 없으니까 그걸 짜집게 해가지고 일부만 찍어가지고 만든 거니까 파워레인저 외국인들이 주인공인데 거기에서 싸우는 부분은 일본 거를 따와가지고 막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대박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거의 뭐 떼부자가 됐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반다이와 이제 라이센스를 맺고 네. 파워레인저 장난감을 전 세계적으로 유통하고 있었거든요. 반다이에서 제품 잘 만드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2019년도 4월에 종료가 되고 해스브로로 넘어갔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2019년도에 넘어갔으니까 지금 21년, 22년, 네. 2년 됐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라든지 그 뭐 이제 그 실적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보면 애널리스트 그런 질문해요. 파워레인저 IP가 되게 강한데 왜 이머징 브랜드에 가 있냐. 근데 이게 아무래도 그 파워레인저 IP가 과거 마치는 좀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에 이제 뭐 IP가 살아날지 안 그럴지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흥미롭게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마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형 자동차, 아동용 제품, 기타 이렇게 좀 나눠져 있다 볼 수 있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좀 비교해 보면 시가총액은 하이즈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매출도 더 크고요, 영업이익도 더 커요, 순이익률도 더 크고. 근데 PER 쪽으로 보면은 마텔이 조금 쩔어져 있고요, 네. ROE가 또 높아요. 아. 근데 배당은 없잖아요. 네. 이제 배당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그 헤즈브로가 경영이 힘들어지면서 배당이 완전히 그 중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순이익률이 2018년도에는 10% 가까이 꺾여 버렸으니까 이게 네네. 쭉쭉쭉쭉 살아난 게 있는데 배당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언제 살릴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는 둘이 뭐 130%, 120%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순한 숫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좀 비교하기가 힘든 상황이기는 한데 차트로 한번 보면요. 5년 차트 빨간색이 마텔이고 헤즈브로가 파란색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보면은 뭐 마텔이 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마텔이 더 주가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완전히 늘려가지고 89년도부터 보면요, 사실 또 헤즈브로가 많이 오르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둘이 결국에는 티격태격 해가면서 왔다 갔다 이제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이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냥 장기 투자로 가져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좀 타이밍을 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주식을 이제 선택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지금은 마텔이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재무 구조도 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그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정말 여러 개의 기업들을 바텀업으로 이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장난감 기업들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타이밍상 마텔이 조금 더 빨리 좋아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이 내용을 준비해 주신 거고, 지금 보니까 뭐 손오공, 영실업, 모아노, 울트라맨, 우레메 이런 거 나오는 거 보니까 다 저희 또래시군요. 여러분들. 그러네요. 우레메. 그렇죠. 네. 우레메. 이제 우레메. 에스더님인가요, 그분? 네? 그 우레메. 기억나요, 에스더? 네, 맞아요. 네. 그분 그때 동경의 대상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진짜 예뻤죠. 네. 진짜 예뻤죠. 에스더님 맞나 이름? 맞는 것 같아. 기억납니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마텔과 헤즈브로를 한번 비교해봤는데 사실 저도 헤즈브로의 너프건도 한 2개 있고, 한 3개 있구나. 3개 있고. 집에 찾아보면 사실 다들 많을 거예요. 네, 피셔 프라이스는 뭐 아이 어렸을 때는 다들 갖고 계셨을 거고. 아무튼 우리가 돈을 쓰는 곳에 기업에 돈을 버는 곳이 있으니까 아마 그쪽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초상증권 박상준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